넥스트 미디어의 유재석, 김주환입니다. 네, 제가 최근까지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면서 항상 여성분들을 모셨는데 칙칙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진짜 제가 이런 방송 안 하려고 했는데 갈까요? 아니,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왜 그럼에도 이 방송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문가를 모시고 좀 심도 있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을 했을 때는 되게 가볍고 뭐 좀 재미 위주로 했다라면 지금은 좀 뭐랄까 좀 전문성이 있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몇 개? 별이 5개. 네, 별 5개짜리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한국에서 이제 미디어 쪽에 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뭐 하시는 건가요? 보셨어요? 안 보신 줄 알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시죠? 본인이? 저는 자칭 미디어 가이라고 주장하고 다니고 있고요. 한 1년 정도 주장하고 나니까 안티가 생겼죠? 예, 안티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팔로워들이 줄고 있고 네네. 예, 친구들이 줄고 있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어떤 분야의 전문가냐고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IPTV 아니면 OTT, 뭐 케이블, 그러니까 모든 방송이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 그다음에 컨텐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네. 사칭이죠, 사실. 예, 전문가라고 주장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소속이 어디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 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습니다. 다리 치셨어요. 말하지 말라고. 네. 아무튼 네. 자막이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나갈 거고요. 아무튼 미디어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요 근래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또 한국에서 가장 큰 화두인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넷플릭스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넷플릭스는 모르죠, 본인도. 아니요, 저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막상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1990년대 말에서 이제 비디오 대여를 시작했다가 DVD 대여죠. DVD 대여를 시작했다가 우리가 그냥 판 깔자 해가지고 이제 자체 미디어 만들고 이제 스트리밍 기반의 SVOD라고 하죠. 그렇죠. 구독형으로 이제 사람들이 구독형이 뭐냐 하면은 한 달에 한 10,000원만 내면은 그냥 무제한으로 넷플릭스가 공급하는 영상,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2000년대 중반 때까지만 해도 넷플릭스가 이제 방송들을 이제 대여를 하는 의미였습니다. 뭐 디즈니나 픽사 뭐 이런 요새는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방송을 이제 뭐가 있죠? 거기서 만드는 게 뭐 마블 뭐 이런 영화들을 이제 대여를 해서 그 넷플릭스의 플랫폼 위에 보여주는 형태였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죠. 그렇죠. 그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이제 자체 제작을 하면서 점점 플랫폼화가 되고 있는 좀 가장 유망한 이제 미디어 기업 중 하나죠. 잘 설명한 건가요? 뭐 오타는 좀 있는데요. 오타가 아니죠. 말을 했는데 제가 언제 쳤습니까? 쓰듯이 얘기하셔서. 역시 글을 잘 쓰시는 유재석 씨다 보니까. 얘기를 좀 정정을 하면 2000년대 중반이 아니라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 서비스가 진행된 거고요. 실제로 넷플릭스도 이 스트리밍이 시작한 지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스마트폰을 만진 지 10년이 안 된 것처럼 이게 모두 다 뉴 비즈니스, 사실 뉴 미디어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런칭을 올해 1월 초에 했고, 그리고 이제 요금제는 이제 한번 달러 요금제에서 원래 9.99불, 그다음에 9.99불, 11.99불, 그다음 7.99불로 런칭을 했다가 완전 양아치인데요. 뭐 그냥 10불 하지 왜 9.99불 합니까? 느낌이라는 게 저한테 열정은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거고 1센트는 진짜 돌려주니까 양아치에 삐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있고요. 뭐 넷플릭스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런칭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좀 요금제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나요? 원화로 바꿨습니다. 원화 결제를 하고 얼마예요? 12,000원. 그러니까 기본 요금제는 더 비싸졌잖아요. 9.99불인데 9.99불 왠지 9,990원처럼 보이는데 이거 12,000원이면 1,165원 곱하니까 조금 더 비쌉니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비싼데 결국은 12,000원을 바꾸면서 더 받아 드시겠다 뭐 이런 의도를 보이는 이 방송을 제가 계속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데 1,200원이 원화를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 12,000원 고정 요금제는 이득이 될 거고 고객들한테 이득이 될 거고 그쵸. 요새 이제 그 브렉시트라고 하죠. 그 이제 영국이 빠져나갔어요. 그 칩스랑 뭐죠? 그 감자인가요? PC&, 칩스가 이제 드디어 문명권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폭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넷플릭스를 영국에서 가입하면 좀 더 싸게 볼 수 있는. 여러분 영국에서 가입하십시오. 실제로 제일 싼 곳은 일본이고요. 일본이 일본에서 요금제가 제일 싸고 저렴하고 베이징 요금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다 SD급 소위 말하는 스탠다드 데피니션 아무튼 넷플릭스 전반적인 얘기는 다음번에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한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우리는 그 불법 경로로 많이 봤어요, 영화를.
다운로드 와서 보고 뭐 요새는 그 사이트들이 스트리밍도 하는데 넷플릭스가 과연 이 바닥을 비집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거든요.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근데 요즘 한국 문화, 이제 한국 젊은이들,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스라고 하는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들이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아니면 토렌트에서 다운을 받고 하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는데 지금 빨리 이동하면서 봐야 되고 그러면서 뭐 집에서 뭐 친구나 와이프나 아니 가족들과 이렇게 뭔가 할 때 잠깐 기다려봐 다운로드 중이야 이런 라이프 스타일 아니면 TV에서 볼 수 있는 뭔가 컨텐츠가 없거나 아니면 아까 불법 사이트는 광고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돌이키지 못할 그렇죠. 그 5분 보면 갑자기 짠 하면서 2분 막 이렇게 아니, 갑자기 뭐 배터리가 위험하다 뜨고 여기 좀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러고 좀 있으면 뭐 200불 입금하지 않으면 컴퓨터에 모두 암호화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뜨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막고 그리고 최신 컨텐츠들을 뭐 기존의 TV 방송과는 다르게 뭐 매주 한 편씩 나오는 게 아니라 전편을 한 번에 공개하는 방식 이런 것들 그리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잘 사실 시큐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컨텐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빈지와칭이라고 하는 한 번 컨텐츠를 시청하면 그리고 끊임없이 볼 수 있게 아무것도 도작 없어도 다음 에피소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뭐 한국에서는 추천이라는 걸로 굉장히 많이 프로모션 하고 있지만 실제로 추천은 그 추천 얘기하기 전에 한국에서 이게 미디어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게 빅데이터 하면 항상 넷플릭스가 붙어서 왔어요. 넷플릭스, 아마존이 붙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파악하는 그래서 뭐 딱딱 맞춤형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넷플릭스랑 아마존 저도 이제 기자 시절에 맨날 그 두 개 키워드는 항상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마존은 좀 맞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는 사실 좀 다릅니다. 넷플릭스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막 띄워주시고 이 방송을 하게 된 게 굉장히 후회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넷플릭스가 아니다는 건 아니고요. 넷플릭스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빅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IoT 뭐 이런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은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 저희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SNS를 미국 친구들한테 만나서 요즘 SNS 계정 못 쓰니라고 하면 도대체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서비스니?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빅데이터는 사실 저희들만 쓰는 표현이고 걔네들은 이제 사실 로그 분석을 통해서 고객한테 최적의 어떤 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추천 같은 경우도 사실 컨텐츠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 10만 개 보통 IPTV나 케이블 그 서비스들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보시면 컨텐츠들이 되게 많은데 넷플릭스는 한 6,000개에서 7,000개, 한국은 한 1,500개에서 1,800개 정도 하니까 컨텐츠밖에 없거든요. 한국에서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못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넷플릭스 대표 CEO도 이제 한국에 방문했어요. 뭐 했나요? 한국 와서? 친목 파티 한번 하셨죠. 친목을 도모하고 돌아가신 거군요. 결국은 이제 넷플릭스 CEO가 그 바쁜 일정, 그 넷플릭스 CEO가 한국에 방문한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그 당시에 되게 중요한 행사가 또 열리지 않았습니까? 비드콘이 열렸었고요. 거기 빠졌어요 넷플릭스가.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 원래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비드콘에서 그렇게 큰 뭐 있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넷플릭스가 필요한 거는 아시아에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비드콘 따윈 필요 없고 한국에 방문해서 친목을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일본을 먼저 방문했고요. 한국은 그냥 쩔이네요. 그건 아니고 일본보다 한국 일정이 더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일정은 더 많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뭐 태양의 후예 얘기도 나왔지만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기는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를 많이 만들므로써 190개국의 넷플릭스에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한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방문한 게 아니고 니네 한류 콘텐츠 우리한테 좀 줘. 뭐 이런 액션을 표현하고자 둘 다 한 거죠, 사실. 둘 다.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죠. 제가 오늘 멱살 한번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기 데이터로 나가겠지만 리드 헤이스팅스가 한국 방문하고 나서 넷플릭스 주식이 10불이 올랐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건데 28일 날 86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96불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시아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이 나오고 있었어요. 가입자를 일본에서 가입자 확보를 실패하고 있었고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루고요. 한국에서도 뭐 안 좋고 있는 거를 와서 어디랑
계약을 했습니다. 어디다 협력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수급하고 콘텐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 네네. 야, 이런 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네네네. 넷플릭스 투자자들한테 미국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넷플릭스 미래 전망 밝구나. 가입자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사인을 보내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B2B 관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큰 역할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시장 어떻습니까? 이제 시간이 더 얼마 없어서 1분 내로 끝내야 돼요. 빨리 말씀하세요. 한국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콘텐츠는 1,500개, 1,800개 넷플릭스 잘하나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넷플릭스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넷플릭스 아세요? 그러면 넷플릭스요? 유플릭스는 아닌데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 고객들이 모른다는 거죠. 고객이 모르죠. 고객들이 모르고 방송에서 지금 언론에서 뭐 아이뉴스 24나 아니면 아웃스탠딩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넷플릭스를 컨텐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적으로 하나의 뭔가 기칸 플랫폼적으로 계속 고객들과 컴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객들이 그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요즘에 나오는구나 라고 끝난다는 거죠. 이 컨텐츠를 보고 싶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영화를 소개해주거나 드라마를 소개해주는 사이트나 아니면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언론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어느 딱 이런 이벤트 때문에 넷플릭스가 뭐다 라고 하면 고객들은 결국에 넷플릭스 가는 거는 저거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뭐 좀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넷플릭스 홍보하는 분들께서는 고객이 이용자가 넷플릭스에 어떤 콘텐츠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넷플릭스 자체의 브랜드 홍보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전략을 바꿔야 할 때라는 거를 이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나요? 네,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마음을 읽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가 좀 잘하려면 과제 뭘 하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프라인 쪽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프라인 공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달의 민족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배달을 해야 되나요? 그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지하철 이런 플랫폼들에서 플랫폼인데 그런 플랫폼에서 어떤 컨텐츠가 있다. 어떤 컨텐츠를 봐라. 그리고 전문 방송 지상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상파 케이블에서 노출이 컨텐츠 노출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협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컨텐츠 라이센싱을 한다든지 우리만 갖고 있어야는 결코 좋은 솔루션이 아닙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한국에 맞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넥스트 미디어 첫 번째 시간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데 다음 편에 또 다음 만나도록 편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편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